안녕하세요. 호랑타로입니다. 네, 오늘은 그 Q&A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타로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평소 궁금해 하셨던 부분들을 좀 해결해 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됐어요. 제가 까먹지 않으려고 노트에 질문을 좀 적어왔는데 이제 중복적으로 질문을 해주신 것들 위주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에 제 손만 나오다 보니 이제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제가 유튜브를 왜 시작했고 또 타로에 입문한 계기가 뭔지를 굉장히 많이 물어봐 주셨었는데요. 일단 제가 타로에 입문을 한 계기는 저는 사실 직장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이제 저의 목소리와 손만을 보시고 저를 굉장히 어리게 학생으로 봐주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저는 이제 학교는 진작에 졸업을 했고요. 생각보다 나이가 좀 있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이제 노코멘트지만 어쨌든 제가 타로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는 직장 생활 말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어서 그 일을 해도 될까 싶은 마음에 우연히 회사 근처에 있는 타로집에 홀린 듯이 들어가서 타로를 보게 됐어요. 학생 때 재미로 한두 번 봤던 거 말고 이제 성인이 되고서는 처음 본 타로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을 그분이 콕 찍어서 해주신 것도 아주 신기했고 또 내 고민거리를 그냥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주 많이 후련해져서 저는 이 타로점을 본 이후에 타로 카드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뭔가 궁금할 때마다 나의 앞날을 직접 뽑아서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처음에는 취미로 타로 카드 공부를 시작하게 됐죠. 이게 벌써 4, 5년 전 일이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저는 이제 제 일과 타로를 같이 병행을 해왔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는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제 일을 하면서도 타로 카드 역시 평생 함께 하고 싶기 때문에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카드를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어요. 이 타로 픽업 카드 컨텐츠는 이제 외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국내에서도 이미 많은 분들이 하고 계셨어서 저도 그냥 한번 해볼까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기 시작했죠. 정말 별 기대 없이 시작을 했는데 저는 지금 아직 1년이 안 됐거든요. 어떤 분이 저 유튜브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냐고도 물어봐 주셨는데 이제 작년 3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까지 한 10개월 정도가 된 건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매번 찾아와 주시는 것이 정말 너무나 신기하고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고 사실 지금 제 본업이랑 유튜브를 같이 병행하는 일이 조금 버겁기는 하거든요.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따로 개인 상담도 많이 진행했었지만 지금은 아예 하지를 못하고 있고 이게 생각보다 영상 편집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또 중간중간 제가 새로 구입한 카드들도 시간을 쪼개서 공부를 계속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영상 올리는 주기도 계속 늦어져서 조만간 이제 어떤 결단을 좀 내리기는 해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좀 제 일을 조금 줄이고 영상에 좀 더 전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질문 중에 제 닉네임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분들도 좀 계셨어요. 그러니까 범띠라서 호랑인가요? 댓글로 범띠냐는 말을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범띠는 아니고요. 근데 그 호랑이의 호랑은 맞아요. 제가 호랑이를 굉장히 좋아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핸드폰 케이스 또 이제 호랑이고요. 또 이제 제가 사용하는 키링도 호랑이가 달려있고 또 이제 여기도
테이블 위에도 이렇게 호랑이가 함께 하고 있어요. 이제 호랑이는 애군을 막아주는 영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적처럼 호랑이 소품을 항상 지니고 다니는데, 이 호랑이의 호랑 플러스 이제 또 제 원래 이름, 본명에 있는 자음, 희응, 리을을 한 글자씩 따와서 지은 것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죠. 네. 이제 질문 중에 제가 생각하는 타로란 무엇인지, 또 타로 카드는 점인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타로 리더마다 견해가 다 다를 수 있는데요.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제 생각을 물으셨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타로는 요즘 같은 시대에 특히 점술적인 개념보다 이제 방향성을 제시하는 조언의 도구에 더 가깝지 않나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해서 카운셀링이죠. 그래서 요즘 심리 상담에서도 타로 카드가 많이 쓰이고 있는 거고요. 타로는 앞으로의 흐름을 뭐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확언을 해서 앞날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뽑혀져 나온 카드들 간의 연계성을 잘 파악하고 또 그것을 예언이 아닌 예측을 함으로써 질문자와 좀 교감을 나누고 그 과정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 그런 포춘텔링의 도구다라고 생각을 해요. 질문자가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도구인 거죠. 타로는 뭐 신기가 있거나 영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만이 다룰 수 있는 그런 주술적인 도구가 아니에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타로 카드거든요. 이제 질문 중에 타로를 잘 하려면 촉이 좋아야 하나요? 뭐 어떻게 해야 타로를 잘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해주셨는데 물론 영감, 직감, 촉 이런 감각이 카드 리딩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데 또 이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이제 타로를 때려 맞추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엄연히 이 타로 카드 한 장 한 장에는 각각의 고유한 키워드라는 것이 존재를 해서 이제 이것들을 좀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읽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 78장의 타로 카드는 사실 상징이 전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뉴얼을 완전히 벗어나는 100% 감에만 의존하는 리딩은 좀 지양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내가 사용하는 이 해당 카드의 상징과 키워드부터 제대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카드 한 장에 10개의 키워드가 있다 하면 이 10개를 다 외우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보다는 이제 카드 한 장 한 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카드는 왜 이렇게 그려졌는지 그 상징과 체계를 이해하면 키워드는 자연히 도출되기 때문에 너무 카드를 암기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타로 공부하실 때 이제 키워드를 달달 외우려고만 하시면 재미도 없고 리딩도 잘 되지 않아요. 진짜 타로를 잘 보시는 분들은 이 카드가 보여주는 상징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 또 넓고 깊은 통찰력을 가지셔서 질문자의 상황과 이 카드가 보여주는 상황을 잘 접목해서 유기적으로 이제 스토리를 잘 풀어내시는 분들이 진짜 타로 마스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죠. 이제 여기서 리더마다 영양차가 생기는 거고요.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면 타로 카드 종류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문을 해주셨어요. 또 초보자에게 추천하는 카드가 있나요? 해주셨는데 이거는 좀 말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최대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은 먼저 클래식 타로라고 하는 마르세유 타로가 있는데요. 이 마르세유 덱은 점을 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카드들 중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카드고요. 제가 지금 정통 마르세유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 계열의 카드는 몇 개 있거든요.
이 마르세유 카드의 가장 큰 특징은 마이너 수트들이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점인데, 보시면 이건 페이건 아더 월드 타로고, 이제 영상에서도 몇 번 보여드렸었어요. 타로 포럼 사이트에서 별점 5개를 받은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타로 카드인데, 보시면 이렇게 마이너 수트들이 이제 마르세유 정통을 따르고 있어서 배경이 조금씩 그려져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인물이 전혀 없이 이렇게 원소만 딱딱 그려져 있거든요. 이것과 비슷한 타로로 이제 이건 세븐 스피어 타로 카드인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원소만 딱딱 그려져 있어서 굉장히 좀 심플하지만 초보자분들이 사실 독학으로 시작하시기에는 어려운 그런 마르세유 계열의 카드예요. 이미지가 너무나 단조롭고 또 상징물 자체도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아서 독학으로 입문하시기에는 좀 많이 어려운 카드죠. 그래서 이제 초보자분들에게는 이 마르세유보다 이제 이것 다음으로 나온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타로가 모던 타로인 라이더 웨이트 타로가 있거든요. 네, 최근에 출판되는 덱들은 거의 대부분 이 덱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라이더 웨이트는 없고, 아까 보여드린 이미지는 동일한데 색감이 조금 다른 스미스 웨이트 타로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카드는 팀 케이스 때문에 구매한 건데, 보시면 이제 굉장히 익숙하게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타로 카드죠. 이 카드는 이제 메이저, 마이너 78장이 모두 상징성이 아주 풍부해서 초보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추천하는 카드예요. 특히 이제 마르세유 덱과 달리 마이너 카드들의 이미지가 이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어떤 상황이 그려져 있어서 해석이 훨씬 더 쉬워지거든요. 이제 또 웨이트 타로는 마르세유에 비교하면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통틀어서 그 자료 양이 압도적으로 훨씬 많기 때문에 독학으로 공부를 하시려면 당연히 웨이트 타로로 시작하실 것을 더 추천을 해요. 이 라이더 웨이트 이후에 약간 리터치 작업을 거쳐서 나온 게 그 유명한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가 있고요. 또 제가 소장한 스미스 웨이트 타로, 카드들이 다 이미지는 동일한데 색상만 조금씩 다른 것 뿐이라 여러분들 취향껏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라이더 웨이트는 색감이 너무 쨍해서 유니버셜 웨이트하고 이 스미스 웨이트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유니버셜은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있고, 이 스미스 웨이트는 약간 빛 바랜 느낌으로 좀 앤틱한 느낌이 있어서 이제 취향껏 끌리는 것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사용하시지는 않지만 외국에서는 이 웨이트 타로와 함께 양대 산맥으로 많이들 쓰시는 게 토트 타로라고 있거든요. 이 카드 역시 이제 자료가 많지 않아서 초보자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카드인데요. 토트 타로는 이제 기본적인 타로의 구조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단순히 웨이트 계열의 상징성만을 가져가지는 않고 오컬트적인 카발라 점성술, 그리고 과학과 철학의 이론까지도 카드에 넣었다고 해요. 생각보다 많은 상징성을 담고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한 카드로 여겨지는데, 이제 이 카드의 특징은 각각 마이너 카드에 메인 테마가 함께 적혀져 있다는 점이거든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토트 계열의 타로는 이 어반 타로하고 또 진리흐 타로가 있는데요. 이 어반 타로는 그 전에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이미지 자체는 굉장히 현대적인데 토트 덱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면 토트 계열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마이너 카드에 이렇게 각각 토트 네임이 적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트덱 자체는 굉장히 난해하지만 그래도 여기 카드에 적힌 네임을 보면 대충 이 카드에는 이런 테마가 담겨져 있구나, 이런 파악을 좀 하실 수가 있죠. 이제 제가 오리지널 토트덱은 사실 너무 물 빠진 느낌이라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소장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여드리는 카드들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카드들이에요.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렸었고, 그리고 또 이 카드는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은 없는데 얘도 이제 토트 계열의 타로거든요. 이 카드 이름은 아르카나 아이리스 세크라 타로 카드인데, 얘도 이렇게, 얘는 좀 상단에 네임이 적혀있는, 이 카드도 이미지 굉장히 예쁜데 지금 공부 중인 카드라서 이제 공부 끝나면 영상에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드릴 카드는 오라클 카드인데요. 이제 어떤 분이 타로 카드와 오라클 카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질문을 해주셨었는데, 이제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이런 타로 카드들은 각각 정해진 구조와 형식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로 카드는 기본적으로 메이저 카드 22장, 또 마이너 카드 56장, 또 이 마이너 카드는 다시 펜타클, 완즈, 컵, 소드, 각각 14장씩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전체 카드 장수가 총 78장으로 딱 정해진 규칙이 있는데, 이 오라클 카드는 그렇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오라클은 카드 장수도 또 카드의 상징도 제한되어 있지가 않아요. 작가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유롭거든요. 이제 오라클 카드 몇 개를 좀 소개해 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연애운 볼 때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로맨스 엔젤 오라클인데, 얘는 이제 총 44장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카드, 얘는 애니멀 스피릿 오라클인데 얘는 이제 총 63장이거든요. 또 최근에 구입한 이 시간의 카드는 총 33장. 이렇게 각각 카드 장수가 다 제각각이고요. 이제 리딩을 할 때 타로 카드가 메인이라면 오라클 카드는 보조 카드로 좀 많이 쓰이죠. 오라클 카드는 이렇게나 정해진 규칙이 없고 또 각자 개별적으로 개성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 구입을 하시면 이 카드처럼 이렇게 영문 해석이 따로 적혀져 있지 않은 이상 각각의 카드마다 공부를 또 다시 새롭게 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카드도 얘는 이렇게 이미지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개별적으로 공부가 또 필요한 카드인 거죠. 그러니까 오라클 카드는 내가 뭐 3개를 샀다 하시면 그 3개에 대한 공부가 각각 이루어져야 돼서 또 이 카드들은 한글 해설서도 쉽게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어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번역기를 돌려가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 어려움이 좀 있죠. 저도 이제 각 카드들을 다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께서 영상에서 사용한 카드들을 카드 정화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었는데요. 저는 이제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게 있어서 타로 카드는 질문자와 저를 연결해주는 도구로서 보기 때문에 따로 카드를 정화하는 작업은 하지 않아요. 이제 타로를 하시는 분들 중에 카드를 좀 오컬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거는 그분들이 틀리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저와는 견해가 다른 것 뿐인데,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타로에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타로의 어떤 기운으로 인해서 이 카드를 마치 정해진 운명처럼 뽑게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정화의식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가끔 카드가 엉뚱한 답을 내준다고 생각이 들 때, 그럴 때는 이제 카드가 부정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주기적으로 향을 피우거나 78장의 카드를 다시 처음부터 순서대로 정리를 하는 식의 정화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카드가 엉뚱하게 뽑힌다고 생각을 한 적도 없고, 이제 저는 저의 사념을 없애고 집중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초를 키우고 또 원석을 가까이 두기는 해요.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 카드 정화의 행위도 이런 비슷한 의미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정화를 함으로써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죠. 그냥 서로 견해가 다른 것뿐. 근데 정화 작업은 필수는 아니에요.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제 타로 카드는 카드가 답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뽑는 사람의 무의식을 반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소 잘 쓰지 않는 왼손으로 카드를 뽑으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왼손잡이라 오른손으로 뽑고 있지만 이렇게 좀 타로는 사람의 내면 심리를 반영하기 때문에 카드를 뽑으실 때 너무 감정이입을 해서 뽑으시면 이게 실제 흐름과는 달리 내가 믿고 싶은 것, 그리고 듣고 싶은 것만 골라져서 뽑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의 바람이 강하게 투영이 돼서 그 카드가 마치 정답처럼 뽑혀져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희망 고문이라는 것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드를 뽑으실 때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질문에만 딱 집중을 하셔서 그냥 직감적으로 툭툭 이렇게 생각 없이 골라 뽑으시는 것이 훨씬 객관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이제 유튜브 영상 보실 때도 카드를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셨었는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질문에만 집중을 하셔서 순간적으로 눈길이 딱 가는 카드를 뽑으시는 것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카드만 올려뒀었는데 이게 이제 느낌이 잘 안 온다고 많이들 얘기해 주셔서 이제는 스톤을 좀 올려두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게 스톤을 또 올려두다 보니까 카드랑 스톤이랑 서로 각각 끌리는 게 다르다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는데 그럴 때는 그냥 각각 끌리는 그 두 개를 다 선택하셔서 들어보시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요. 그 두 개를 또 들어보면 각각 카드에서 나한테 맞는 얘기가 좀 나올 수 있거든요. 끌리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 너무 깊이 고민하실 필요 없이 그냥 직감적으로 선택을 하셔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톤으로 고르시든 카드 뒷면을 고르시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직감적으로 딱 끌리는 것을 선택하시면 된다는 거. 네. 이제 다음 질문으로 현재 소장 중인 카드가 몇 개나 되는지, 또 타로 카드는 어디서 구입을 하는지, 직접 다 구입을 한 건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소장 중인 카드는 다 세보지는 못했지만 60개가 조금 넘는 것 같고요. 또 지인에게서 선물 받은 거 두세 개 빼고는 다 제가 직접 구입을 한 거고, 주로 이제 미국 아마존 사이트하고 국내에서는 인터타로 사이트를 주로 이용하고 있어요.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타로 카드를 종류별로 수집하는 콜렉터이기도 해서요. 앞으로도 이 카드 개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아요. 또 질문 중에 이제 영상에서 여러 카드를 섞어 쓰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지, 또 여러 개의 카드를 섞어 쓰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건 정해진 기준이 따로 없어요. 그냥 제가 사용하고 싶은 카드를 그때그때 끌리는 대로 선택을 하거든요. 스프레드 배열 역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따로 카드를 뽑기 전에 각각의 위치에 의미를 다 부여해 놓고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영상에서 타로 카드는 2개 정도를 쓰고요. 오라클 카드도 한 2-3개 정도 조합해서 쓰는데 이제 아무래도 제너럴 리딩은 보시는 분들에 대한 사전 정보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카드를 많이 뽑게 돼요.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대방 속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속마음, 또 두 사람의 전체적인 흐름, 또 조언 카드 이렇게 좀 다양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카드를 많이 뽑거든요. 영상에서만 이렇게 쓰고 있고 실전에서는 이렇게 섞어 쓰진 않아요.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타로 카드 하나면 충분한데 이제 영상은 아무래도 다각도로 좀 많은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다 보니 카드를 많이 뽑게 되는 거죠. 어떤 카드를 쓸지는 이제 따로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제 직감적으로 쓰고 싶은 카드를 그날 매번 다르게 선택을 하고 있어요. 이제 보통 영상을 찍는 게 아니고 그냥 1대1 타로 상담을 한다 치면 그냥 타로 카드 하나, 보조로 오라클 카드 하나 이렇게 심플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주로 실전에서 쓰는 카드만 쓰게 되는데 추가로 보조 카드가 필요할 때는 호로스코프 벨린을 주로 사용을 해요. 보조 카드로 쓰기에 아주 적절한 그런 카드. 실전에서는 이제 제가 애정하는 타로가 있는지 소개해달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이 두 카드를 제일 좋아하고 실전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카드거든요. 빅토리안 로맨틱 타로. 이 카드는 이제 제가 예전부터 저의 최애 타로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 이거는 이제 프라 타로인데 저는 보통 이 카드를 이제 연애운 볼 때 많이 쓰고요. 로맨틱 타로. 이 카드는 그 이외의 것을 볼 때 많이 써요. 이 두 카드는 이제 요즘은 영상에서 잘 보여드리지는 않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드예요. 이렇게 3개. 실전에서 제일 많이 쓰는 카드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타로 카드 독학. 독학 방법에 대해서도 질문을 진짜 많이 해주셨는데 예전에 카드 소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한슨 로버츠 덱이라는 카드로 처음 입문을 했거든요. 기본 이제 유니버셜 웨이트가 아니라 그 당시에 제가 이 카드를 사니까 한글 해설서를 같이 보내주셨었는데 이게 번역이 너무 부자연스러워서 저는 이 카드덱 안에 들어있는 영문 해설서를 제가 직접 번역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책은 따로 구입을 하지 않았고요. 저는 아무래도 기본 웨이트 카드가 아니라 제가 쓰고 싶은 카드를 선택해서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카드 작가가 의도적으로 부여한 상징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타로덱 안에 들어있는 해설서로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타로 책을 추천해달라는 질문들이 좀 있었는데 저는 따로 책을 구입해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딱히 추천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저는 공부를 하다가 부족하거나 궁금한 부분들은 이제 따로 검색을 해보거나 타로 카페에 가입을 해서 정보를 많이 얻었고요. 또 해외, 국내 가리지 않고 유튜브 영상도 많이 찾아보면서 공부를 했어요. 이제 타로 독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카드 한 장 한 장에 대한 이해는 쉬워도 하나의 스토리로 묶어서 풀어내는 부분이 많이 어렵잖아요. 어찌어찌 해석을 했어도 이걸 제대로 맞게 해석을 한 건지가 의문스럽고 근데 이거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리딩을 해주고 또 그들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재능 기부를 했고 또 그걸 바탕으로 피드백을 매번 기록해서 제 나름대로 임상 경험을 계속해서 쌓아왔거든요. 초보자분들은 매번 그날의 리딩을 습관처럼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은데 처음에는 3 스프레드가 제일 무난하니까 과거, 현재, 미래 혹은 원인, 과정, 결과 이런 식으로 매일 3장씩을 뽑으셔서 데일리 리딩을 기록해 두시면 좋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피드백이 어떻게 왔는지, 내가 해석한 대로 맞게 흘러갔는지, 틀리다면 뭐가 잘못된 건지를 파악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에게 타로를 봐줬는데 그 흐름이 맞지가 않았다면 이건 그날 뽑은 카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해석하는 그 타로 리더의 해석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왜 어디서부터 해석이 잘못된 건지 상황을 다시 짚어보고 또 해당 카드의 연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날의 리딩을 좀 일기처럼 기록을 해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계속해서 주변 친구들
지인들한테 복채를 1,000원씩이라도 받고 타로를 계속해서 많이 봐주시고, 물론 내 운세를 내가 직접 뽑아서 볼 수도 있지만 확실히 좀 내 걸 볼 때는 주관적인 해석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사람이 매일매일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운을 많이 봐주시고 피드백을 받으셔서 자신만의 임상 결과를 계속 쌓아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직관력을 키워나가는 거죠. 이제 질문 중에 저한테 따로 타로를 직접 뽑아서 보기도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초반에는 많이 뽑아서 봤죠. 리딩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요즘은 해가 갈수록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말씀드렸듯이 카드 해석에 저의 사심이 많이 들어가고 또 요즘에는 고민도 딱히 없어서 잘 안 보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가끔씩 궁금한 게 있거나 또 조언이 필요할 때는 제가 직접 제 카드로 뽑아서 살펴보기는 하죠. 어쨌든 이제 타로는 충분히 독학으로 가능하다는 거. 그렇지만 이제 그만큼 카드가 입문하기는 쉬워도 마스터를 하기 위한 과정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좀 공부하시는 분의 집중력과 끈기를 필요로 하기는 해요. 또 이제 저한테 그 강의 타로 수업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신 분들도 많으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계획은 있는데 정확히 언제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워서 이건 좀 제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나중에 한번 공지를 올려볼게요. 아마도 좀 봄에서 여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 질문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지 댓글을 좀 남겨주셨는데 저는 이제 제너럴 리딩이든 개인 상담이든 너무 타로에 의존하지 마시고 맹신하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마음이 괜히 불안하고 힘들 때일수록 타로나 점에 의지를 하게 되지만 중요한 건 이제 타로도 사주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확실한 정답을 딱 내려주지는 못하거든요. 그저 조언을 해줄 뿐인 거죠. 특히 타로는 카드를 뽑을 때 질문자의 무의식을 반영해서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는 비교적 정확하게 잘 보여주는 한편 이제 앞으로 미래의 상황은 이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뿐 그 흐름이 항상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 이유는 카드를 잘못 읽어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항상 변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타로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일단 어떤 결과를 딱 받으면 그 순간부터 나는 미래에 대한 어떤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앞으로는 좀 마음가짐이 조금씩 달라지고 또 행동 역시도 달라지게 되거든요. 카드가 보여주는 미래는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이제 큰 흐름은 있을 수 있지만 이건 언제나 유동적이기 때문에 카드 결과가 너무 나쁘게 나왔다고 해서 절대로 실망하실 필요가 없고 또 반대로 너무 좋게 나왔다고 해서 그것만 믿고 노력을 게을리 하시면 또 안 되는 거죠. 이 유튜브 타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특히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정말 소름 끼치게 잘 맞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 또 진짜 안 맞는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카드라도 이제 한 분 한 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또 완전히 다르게 리딩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타로 카드이기 때문에 거듭 강조드리지만 제너럴 리딩 영상에는 너무 감정이입을 하시면 안 되고 그저 일상의 재미로 또 때로는 마음의 위안으로 삼아서 가볍게 들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또 저는 예언을 하는 자가 아닌 그저 카드들 간의 흐름을 유기적으로 읽어내는 타로 리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제나 좋은 얘기만 선택적으로 골라 들으시고 또 나쁜 건 한 귀로 흘려 들으시면서 그렇게 저의 영상을 참고 삼아 조언으로 삼아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적어놓은 질문들인데요. 궁금증이 조금 해결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못 보고 넘어간 질문들도 있을 거고, 또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지루하실까봐 많은 질문을 다루지는 못했는데, 이제 보시다가 다른 궁금증이 생기시면 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확인을 할 때마다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또 참고로 이제 구독자 애칭을 지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 달아주신 분이 계셨는데, 영상에서 이제 여러분들이라는 말 대신 애칭을 넣어서 부르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셔서 이제 같이 선택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남겨주시고. 네, 그러면 이제 Q&A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몇 분이나 찍었는지를 모르겠는데 이제 빠르게 편집해서 영상 올려야 되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다음에는 타로카드 리딩 영상으로 빠르게 준비를 해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봬요. 여러분 안녕.